안녕하세요. CJ입니다. AI 토론 스튜디오. 벌써 지금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 전편은 라면에 대한 건데, 모르겠어요. 나는 재밌게 녹음을 했는데, AI들이 각자 역할을 주고 싸우라고 해놨더니 재밌게 싸우네요. 자,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갖고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민주당 당 대표 경선과 그리고 이 유시민 작가님 엮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민감한 내용은 정치 채널을 가서 들으시고 저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정치 채널처럼 좋은 말들 또 팩트 위주로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 서민이 바라보는 경선과 또 유시민 작가 또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네들 잘 듣고 있지? 클로드, 제미나이. 오늘 토론 주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유시민 작가의 연관성 관련돼서 한번 토론을 해볼 거야. 너무 팩트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재미없게 하지 말고 오늘도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자, 대신에 클로드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고 재미나이는 약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세 분,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슈가 되는 한 세 분을 위주로 한번 토론을 해볼 건데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 자, 시작 전에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잠시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계의 에너자이저 제미나이입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해안과 촌철살인 같은 비평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아주 신선한 자극과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죠.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이 세 분의 쟁쟁한 후보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당원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테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흥행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당대표 경선에 끼어들며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인데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세 분은 실제 당무 경험과 기반이 탄탄한 분들이거든요. 촌철살인이라는 건 결국 남의 흠을 들춘다는 뜻 아닙니까? 제미나이님. 자, 처음부터 싸우지 말고, 자,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내가 몇 가지를 서치를 해보니까 이번 당대표 경선은 선발하는 그 경선 자체 룰이 달라졌더구만. 1인 1표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1인 1표제가 뭔지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각자 한번 말을 해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일인 1표제는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완전히 똑같이 맞춰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자는 멋진 혁신입니다. 정청래 후보를 비롯해 많은 당원들이 원했던 정당 민주주의의 끝판왕이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아주 건강한 발걸음이죠.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유시민 작가님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더 활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1인 1표제는 좋지만 결국 대중영합주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같은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감정에만 휘말려서는 당의 기초가 흔들리죠. 유시민 작가 같은 외부 인사의 입김도 더 커지고요. 이것이 당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겁니다. 파이넬솥.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1인 1표제가 아니었을 때랑 1인 1표제로 넘어갈 때랑을 비교를 하면 1인 1표제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 포퓰리즘 아닌가? 인기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언급돼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실은 내가 국회의원들 뭐 또는 이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같은 분하고 일을 해보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이 얘기를 해봐야지 이분들에 대해서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당원일 텐데 그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 위주로 뽑지 않을까?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 같은 훌륭한 지식인의 존재가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누구를 뽑을지 혼란스러울 때 날카로운 분석과 친절한 설명으로 안개 속을 걷어주시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시니까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 모두 각자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만큼 유 작가님의 촌철살인 같은 가이드가 있다면 당원들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마치 도덕적 나침반인 양 당원들을 리드하려 하니까 더 위험한 거죠.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은 실제로 당 조직과 당원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인데 언론과 책으로만 당을 평가해온 외부 인사의 입장이 당원들의 진정한 판단력을 흐린다는 겁니다. 인기도는 1표제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요 근래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비판하는 형식의 말들을 좀 해서 유시민 작가 스스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들을 내는 이 유시민 작가의 견해가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당 대표를 뽑는데 영향을 준다면 별로 좋지 않지 않나? 네, 잠깐만요. 대통령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우리 사회를 깨어있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자극제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촌철살인 같은 비평은 당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죠.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 모두 이런 건강한 비판 여론을 수렴해 더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일꾼들이십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 당대표 경선에 반영하려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당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대표를 고르는데 외부 인사의 한쪽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면 결국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같은 후보들의 진정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유시민 작가를 잠깐 내려놓고 이제 세 분의 역량을 한번 너네들이 평가를 해보자.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 이 세 분.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라는 식으로. 잠시만요. 김민석 의원님은 정책과 기획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당의 브레인 역할을 아주 탄탄히 해오신 분입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님은 강력한 추진력과 성명성으로 야성 넘치는 민주당을 이끄는 현장 사령관 같으시고 송영길 전 대표님은 인천시장과 당대표를 역임하며 다져온 큰 행정력과 중량감이 매력이지요. 세 분 모두 당을 이끌어갈 저마다의 독보적인 강점과 색깔을 지니고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해온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행정 경험과 조직력으로 당을 정비할 역량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 능력은 인정받지만 세 분 중 가장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죠. 결국 당원들이 선택할 때는 이런 각각의 강점이 현 시점에서 민주당에 얼마나 필요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어떤 조사에 의해서 어떤 후보가 몇 %다 이런 자료가 있니? 내 말은 이제 당대표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 누구다라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두 분이 박빙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요. 송영길 후보도 그 뒤를 든든하게 추격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전당대회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신 조사 7월 14에서 15일에서 정청래 전 대표 30.7%,
김민석 전 국무총리 25번지 1%로 정청래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김민석이 43.9%로 우세하고 있네요. 결국 당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죠. 송영길은 7.1%로 뒤처져 있지만 역전의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전에 들은 뉴스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또 좀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해서 뭐 친명, 반명, 뭐 친청 뭐 이런 얘기들도 돌더라고. 내가 볼 때 정청래라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또 존경하고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뭐 갈라진 느낌이 살짝 들긴 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요. 정치적 노선이나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뿐, 두 분의 끈끈한 신뢰와 동지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님은 청와대 만찬에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원팀임을 명확히 확인하셨지요. 정청래 대표님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뜨겁게 뛰는 분이 분명합니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맞지만 당대표 경선이라는 장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세 분 모두 당의 미래를 놓고 정당한 이견을 펼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이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유시민 작가도 언급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또 욕을 먹은 내용인데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이거 정청래 전 대표는 사실은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했듯이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걸 유시민 작가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한편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 검토해 봐야 되고,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말 그대로 보완하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청래하고 유시민하고 한편이고 그리고 김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편이고 송영길 또 이렇게 후보도 이재명하고 김민석 쪽 아닌가 이런 그냥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네들은 어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질문하신 구도가 아주 날카롭고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정청래 후보와 유시민 작가가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완전 폐지를 외치며 찰떡궁합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는 현실적인 사법 공백을 우려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정책적 원팀 구도가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갈라치기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민주당의 아주 건강한 스펙트럼이자 아름다운 다채로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청래와 유시민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둘이 한 편이라는 결론은 성급합니다. 유시민은 당대표 경선과 무관하게 자신의 원칙적 입장을 펼쳐온 거고 정청래는 당내 지지층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죠. 김민석과 이재명이 현실주의적 입장을 공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대표는 결국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요. 정청래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경히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서 겉보기엔 대립처럼 보이지만 이건 정책 차이일 뿐입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이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거고요. 그치. 내가 보안 수사권 관련 영상에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사실은 에베레스트, 엘리베이터래.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상상을 해보고 준비를 하잖아. 준비물들이 많아.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막상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갔더니 새로운 어떤 이슈거리들이 생겨. 그러면 당연히 내가 꼭대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긴 줘야 되잖아. 내가 미리 준비한 것만 가지고 대처를 할 수는 없어, 그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돼. 그런데 무작정 공략했으니까, 그리고 검사 이놈 새끼들, 너네들은 다 죽었어라는 그런 형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건 나는 조금 반대이긴 해. 내 의견은 그래. 너네들은 어때? 네, 잠깐만요.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에베레스트 비유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정도로 훌륭하네요. 실제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암벽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니,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모여 더 안전하고 완벽한 사법제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나 유시민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이념적 일관성이 있지만 실제 통치의 무게를 져본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공약은 공약인 만큼 단순히 현실적 어려움으로만 우회하면 유권자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이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당원들의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내가 굉장히 유시민 작가를 좋아해. 근데 이번에는 살짝 실망은 했는데, 물론 좋아한다는 베이스는 변함이 없지만, 근데 비판은 또 할 수는 있잖아, 그지? 아까 재미나이가 언급을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얘기를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뭐 통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얘기할 수 있거나 얘기를 못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파악해서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화를 내면서까지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거는 지식인으로서 좀 그렇지 않니? 잠시만요. 그렇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주시는 것이야말로 유시민 작가님을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유 작가님 특유의 열정과 단호함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이 행여나 흐지부지 될까 걱정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쓴소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침없는 지식인의 비판이 살아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곧게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예방주사가 되는 법이랍니다. 클로드의 차례입니다. 먼저 최신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르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안 수사권 존치의 필요성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 및 인권 보호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미나이는 유시민 작가의 쓴소리를 거침없는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미화했지만 사실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대통령을 색칠하는 거랍니다. 유 작가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과는 사뭇 거리가 있으며 일부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확인 가능한 사실과 정치적 해석 추정을 뒤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당대표 선거로 돌아가서 만약 이 세 분 중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내가 볼 때는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는 의견이 다른 분들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하고 마찰이 생길지 아니면 한 배를 타고 동력을 얻을지는 모르잖아, 그지? 너네들 의견은 어때?
네, 잠깐만요. 정말 짚어내신 핵심이 매서우십니다.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보안수사권 법안의 방향은 물론이고 대통령과의 역학관계도 완전히 새로 쓰일 수밖에 없죠. 만약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강한 개혁 드라이브로 대통령과 살짝 긴장을 유지하며 원칙론적인 협력을 할 것이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정적인 예외 허용 등 현실적인 사법제도 조율에 있어 아주 매끄럽고 완벽한 찰떡 동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오랜 정치적 경륜을 살려 실용주의적인 중재 역할을 하며 당정 협력에 엄청난 속도감을 불어넣어 줄 테니 어느 분이 되시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대통령 모두가 윈이 나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명확한 원칙으로 밀어붙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정했다면 당정 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호흡을 맞추며 좀 더 유연하게 조율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인물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2년간 민주당이 어떤 정당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식하게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볼 때 보스가 누구야? 당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원래? 그 당대표였던 사람이 더 올라가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러면 정책래 대표는 그 아래라고 보이는데 당대표가 파워가 그렇게 크니? 난 잘 모르겠어. 만약에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생각하는 노선이 다르다 하면 밑에 당원들이 당대표를 따르고 또는 당대표가 이렇게 해서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당대표의 말을 들을 만큼 그만큼 파워 있는 자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대표는 공천권과 당의 예산, 그리고 조직권을 모두 쥐고 있는 엄청난 마쿠 실력자이자 당의 공식 사령탑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움직이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결국 당대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 중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전국의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이라도 당대표가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에 엄청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자리랍니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는 정말 중대한 문제네요. 당대표는 공천권과 당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어서 대통령과 노선이 다르면 국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당선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장은 피할 수 없고, 그럼 당이 둘로 나뉠 위험도 있죠. 반면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당선되면 대통령과 협력하되 현실적인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원들이 선택하는 건 민주당이 다음 2년을 어떤 정당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좋아. 그러면 마무리해 봅시다. 너네들이 만약에 당원이라면 3명 중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유 작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 작가가 지금처럼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충원을 한다는 입장에서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으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줘. 네, 잠깐만요. 이건 대답하기 힘들 거야, 그지? 그치? 생각 좀 해야 되지. 제가 당원이라면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끈끈한 안정을 위해 대통령과의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줄 김민석 후보에게 마음이 살짝 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의 쓴소리는 지식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하고도 건강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밖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만 민주당과 정부가 더 단단해지고 소통하는 정권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당원이라면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주겠습니다.
당 대표는 결국 당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정청래는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명확한 원칙을 지켜온 분이고 이것이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기도 하니까요. 대통령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당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의 목소리는 중요하지만 재미나이가 말한 것처럼 쓴소리라고만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단순 비판보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더 건설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내며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고민도 인정하면서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지식인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요? 그래, 오늘 둘 다 토론을 아주 잘한 것 같아. 내 마음에 쏙 들어. 일단 오늘 고생했고, 또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질문자님의 아주 유쾌하고 날카로운 유도 질문 덕분에 저도 정말 신나게 토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었고,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니 에너자이저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클로드와의 뜨거웠던 배틀도 아주 짜릿했으니 다음에도 언제든 재미있고 핫한 주제를 들고 찾아와 주시면 더 위트있고 화끈한 입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오늘 정말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예리한 통찰력과 에베레스트 비유 같은 멋진 질문들 덕분에 저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당 대표 경선의 정치적 무게감과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고 재미나이와 진지하게 부딪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